제가 사실은 영국에 있을 때 펩 과르디올라 감독하고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 한 줄 평은 제가 본 역대 대표팀 경기 중에 최악의 경기. 일단 제가 직전 영상 멕시코전 리뷰에서 홍명보 감독의 접근법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욕을 개처먹지 않았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하고 다르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많은 분들보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월드컵이 진행 중인 동안만큼은 전폭적으로 응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오늘 그런 마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욕을 세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최악의 경기였고 오늘 경기가 왜 답답했냐, 이 양쪽 끝에 있는 선수들이 돌파가 전혀 안 돼요. 서령우, 이태석이었죠? 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돌파를 한다고 해도 일직선으로 치고 크로스를 올리죠. 이렇게 백날 해봐야 안 들어갑니다. 돌파가 되는 윙어가 있어야 얘를 벗겨내고 그러면 센터백이 또 따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오영규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멕시코는 좋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정발 윙백들을 놓고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게 승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아공을 상대로는 우리가 돌파, 침투 더 과감하게 했어야 돼요. 그래야 무너뜨릴 수 있는 팀이었어요. 엄지성 있잖아요. 엄지성이 멕시코전 때 뽀록뽀록 하면서 얼마나 몸이 좋았다고. 돌파 시도 계속 해주면서. 자,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서 백승호가 왜 모든 패스를 다 뺏길 수밖에 없었냐. 저는 단언컨대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이렇게 넓게 선 게 아니고 이제 좁게 섰어요. 왜 그랬을까?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여기 뭐 없어. 좁혀. 그리고 얘네 두 명밖에 없어. 좁게 서 있다가 백승호한테 가면 부딪혀주고 패스 선택지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백승호 선수가 계속 고립되면서 패스 미스를 연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럼에도 미드필더 숫자를 하나 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백 중에 한 명을 빼고 미드필더 3명 놓고 뭐 이강인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한 중원에 4명 배치하면 백승호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게. 또 3백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 3백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볼 공급하는 측면에서 전방에 내가 사이사이 중앙 사이사이에 좋은 볼을 넣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 이 3명 그리고 백승호까지 해서 이 4명이 상대의 1차적인 압박 라인을 뚫어내질 못하니까. 원래 뚫어내야 돼요. 이거 김승규까지 올라와가지고 얘네 4명이잖아. 5대4 하면 이거 무조건 풀어 나와야 돼. 근데 이 능력이 없으니 이강인이 내려오는 거야. 안 오거든 공이. 이 3백을 요렇게 횡패스 머신으로 쓸 거면 전술을 바꿔야 돼요. 선수를 바꿀 게 아니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오늘 이제 왼쪽에 놨는데 제가 손흥민의 최고의 활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손흥민 원톱에 받고 이강인을 여기다 두는 거야. 엄지성, 양현준, 손흥민, 이강인 개 프리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 천재 둘이 조금 더 짧은 패스를 주고 받아야 된다. 손흥민 선수도 오늘 좀 답답해하는 느낌이 뭐냐면 주고 손흥민이 한 번에 돌려놓고 다시 받으려고 하면 요것들이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의 실책이 너무나 큰데 저는 오늘은 선수들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실망했던 것은 수비 가담이에요. 상대가 풀려 나왔는데 미친 듯이 내려가서 이 풀백의 전진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안 가요. 그리고 우리가 역습을 계속 허용했는데 이 우리 중앙 미드필더들, 윙백들, 윙어들 내려오는 속도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선수 비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열심히 뛰지 않은 걸 왜 이렇게 못 참겠는지 모르겠어요. 대표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듯이 이 대표 선수로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남아공한테 건방 떨다가 진다고. 저는 오늘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체코도 지금 까보니까 진짜 놀랄 정도로 못하는 팀인데 겨우 이겼었단 말이에요. 멕시코는 좀 안정적으로 했으니까 좀 다르다고 보고 체코와 남아공을 상대로 이 정도 경기력, 경기 중에 이런 대처력 이러면은 정말로 저는 훌륭한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월드컵에서 실패를 했는데 또 기회를 받은 감독이 있나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주 옛날 감독들 빼고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선임 과정으로 돌아가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친구 주표가 축구 강연 같은 걸 하면 오프닝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영국에 있을 때 펩 과르디올라 감독하고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펩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축구는 감독 노름이 아니라 사실 선수 노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주표가 수강생분들한테 여쭤봐요. 방금 느낌이 어땠냐? 펩 얘기하자마자 사람들이 눈이 탁 뜨이거든요. 펩이 한 얘기가 싹 들어와요. 근데 주표가 하는 얘기가 사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uthority,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 뭔가가 바뀌고 사람들이 듣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우리나라 축구계 그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대표팀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예전에 스타 감독들이 실패해도 계속 기회를 받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나 같은 감독은 패자부할 전이 없다. 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건 홍명보 같은 스타 출신 감독밖에 없다. 난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뒤처졌다. 선수들도 마찬가지. 무명 선수 출신 감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일의 지금 감독이 나겔스만, 아예 거의 뭐 선수 경험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도자로서 실력을 증명해서 온 사람이고, 스페인의 델라푸엔테,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 스타 선수 출신이 아니었어요. 곳곳에 고수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K리그 구단주 분들도 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유명한 사람이 우리 감독으로 오면 우리 구단에 대한 관심도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나는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32강 아예 못 올라가든가 아니면 32강 가도 그냥 대차게 져가지고 다 갈아엎어야 된다. 축구계의 근본적인 개혁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 경기 보고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 너무 슬퍼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표팀의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